천재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자인 MIT 교수님은 왜 학부대학교로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닌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직접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박사 조장환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자녀와 제 박사 지도 교수님 사이의 의외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영상 후반부에서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 선택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후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고민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그중 몇 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주로 인문학, 사회 및 자연과학을 폭넓게 교육하는 소규모 대학인데요.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교양 교육을 통해 여러 분야를 탐색하고 전공을 확정하기 전에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수님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업적 성장 그리고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특징을 생각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신 짐 콜린스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짐 콜린스 교수님은 MIT 생명의료공학 생물공학 교수로 합성생물학 분야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천재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하셨고 2023년에는 클래리베이트 인용 수상자로도 선정되어 노벨상 후보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 처음 교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연구자분이 왜 홀리크로스라는 대학을 졸업하셨을까? 홀리크로스는 당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였고 대학 순위를 찾아봐도 상위권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드 장학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로드 장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리더십, 봉사활동,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역대 로드 장학생 중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노벨상 수상자와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왜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닌 홀리크로스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왜 홀리크로스 대학교를 선택하셨나요? 1, 2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I just felt supported. 그냥 내가 든든한 지원을 받는 느낌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은 여러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합격하여 캠퍼스를 방문했지만 홀리크로스를 방문했었을 때 이곳이라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많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는 대학교 순위와 전공만 고려했지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나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리버럴 아트 칼리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대학은 연구 중심의 환경에서 대학원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부생이 교수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반면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학부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교수님들로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훨씬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듀크 대학을 다닐 때를 되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매번 해결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특정 전공을 너무 일찍 확정하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대학, 특히 그 안에서 공대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수강해야 될 과목들이 이미 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폭넓은 학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전공이 생명의공학, 그리고 부전공이 전자공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경제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은 듣고 싶어도 정규 학기 중에는 수강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계절 학기를 통해 일부 과목을 수강했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연구활동, 인턴십 등 다른 과외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리버럴트 칼리지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고, 인문학 전공자가 자연과학을 접하면서 융합 연구 가능성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학습 경험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 단순히 순위나 명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대학이 나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곳인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왜 삼성과 자녀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선택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유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콜로라도 칼리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 최근에는 시카고 대학으로 편입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학 선택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대학 선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때에도 어떤 환경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직장, 연구 환경, 그리고 삶의 다양한 선택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은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